피로 현장의 천장에 달린 크리스탈 조명이 음식 탁자를 비추고 생선회의 싱싱한 향기와 레드와인의 달콤한 향이 뒤섞여 공기를 채운다. 나는 김민준과 마주 앉아 친척들의 축하 인사에 기계적으로 미소 짓고 있었다. 결혼식 본식은 순탄히 끝났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시어머니 이숙자 씨의 눈빛이 늘 내 뒤를 떠다니는 것 같아. 여기 좀 와봐. 식탁 사이를 걸어온 이숙자 씨가 나를 끌어당기고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주변 하객들의 대화 소리가 갑자기 줄어들고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그녀는 손가락을 내 방향으로 가리키며 얼굴을 찌푸렸다. 젊은 사람은 돈을 통제 못해. 혼수 60만 원. 지금 당장 돌려줘. 앞으로 너랑 민준이 급여 다 내게 맡겨. 내가 관리해줄게. 나는 깜짝 놀라 입을 벌렸다. 혼수는 이미 예식 전날. 민준이 나에게 엄마한테 드릴 거라고 말하며 내 카드로 결제했고 이미 시어머니에게 전달했다는 걸 그가 직접 말해줬다. 이숙자 씨. 혼수는 어제 민준이 드렸어요. 카드 결제 내역도 있으니까 뭐라고. 그녀가 나의 말을 가로채며 소리를 높였다. 아무리 젊어도 이 정도 예절은 모르냐? 시어머니 앞에서 이름 직접 불러? 그리고 돈 안 돌려줬다고? 오늘 이 결혼식이 얼마나 돈 들었는지 알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주변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친구 영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민주는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나의 혈압이 치솟았고 심장이 뛰는 것 같았다. 이렇게 모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그럼 결혼을 왜 계속하나요? 나의 목소리가 평온하지만 굳건했다. 이숙자 씨의 눈이 커졌고 주변은 죽음처럼 조용해졌다. 레드와인 잔에 비친 내 얼굴은 놀랍게도 평온했고 오직 심장만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숙자 씨가 입을 벌리려 할 때 나는 다시 말했다. 혼수는 이미 돌렸고 급여도 내가 스스로 관리할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결혼을 이어가는 게 의미가 있나요? 뭐라고? 이숙자 씨가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질렸다. 며느리로서 이런 태도? 시어머니에게 이래? 민준아, 봐. 내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김민준이 겁먹은 듯 나와 시어머니 사이에 서서 양손을 펼쳤다. 엄마, 그만하세요. 혼수 진짜 드렸어요. 아마 오해인 거예요. 오해. 이숙자 씨가 민준의 팔을 때렸다. 내가 바보냐? 이 여자가 너를 속이고 있는 거야. 60만 원이 적은 돈이냐? 그래서 말이야. 두 사람 급여 다 내게 맡겨야지. 이래야 너희 잘 살 수 있잖아. 나는 그녀의 강압적인 모습을 보며 참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이숙자 씨라고 예절적으로 불렀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나는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 그녀의 눈을 직접 바라봤다. 아줌마. 첫째. 혼수는 이미 돌려줬어. 둘째. 내 급여는 내가 관리할 거고 민준이 급여도 그의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어? 셋째. 시어머니라 해도 이렇게 모욕하진 마. 아줌마. 이숙자 씨가 목소리를 끌어올렸다. 내가 나를 아줌마라고 불렸어? 이런 게 딱지인가? 결혼도 안 됐는데 이래? 그럼 지금 이 상황이 결혼할 만한 상황이냐? 나는 카드를 손에 쥐고 스마트폰을 꺼냈다. 어제 저녁 8시 17분. 강남 지점에서 60만 원을 결제했어. 수신자는 이숙자 씨 계좌잖아. 카드 명세. 은행 거래 내역 다 있어?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보여줄 수도 있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문서 주변에서 정말로 하는 속삭임이 커졌다. 이숙자 씨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다가 푸르스름해졌다. 그녀는 말을 잇고 싶어 하지만 입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 웃기기까지 했다.
민준이 긴장해서 유진아. 그만해. 엄마도 그냥 걱정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려 했지만 나는 손짓으로 그를 막았다. 걱정. 이건 걱정이 아니라 강요고 모욕이야. 아줌마. 만약 혼수를 안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은행에 가서 확인해봐. 아니면 지금 당장 결제 내역을 보여줄까? 이숙자 씨가 눈을 찌푸렸지만 입을 열지 못했다. 주변 하객들이 카메라로 이 장면을 찍는 걸 보았고 어떤 사람은 이 시어머니 좀 심하네라고 직접 말했다. 나는 이숙자 씨를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은 결혼식이니까 여기까지 할게. 하지만 내 말은 바꾸지 않아. 급여도, 혼수도, 아줌마 마음대로 할 순 없어. 유진아, 이리 와. 김민준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나를 피로연장 뒤편으로 끌고 갔다. 뒷문 바깥은 햇살이 강렬했고 나뭇잎 사이로 빛이 스치는 모습이 눈부셨다. 그가 양손으로 내 어깨를 잡고 급하게 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심술이 세잖아. 그냥 참아줘. 혼수는 내가 나중에 말해줄게. 급여는 일단 엄마한테 맡겨두고 나중에 다시 받아오면 되잖아.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 이게 바로 김민준이었다. 항상 엄마 심술이 세니 엄마도 걱정해서 라는 말만 반복하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 지난해 생일날 이숙자 씨가 내가 선물한 목걸이를 값싼 거 같다고 던지고 갔을 때도 그는 똑같은 말을 했다. 민준, 이건 오해가 아니야? 나는 그의 손을 떼었다. 혼수는 확실히 돌렸어. 너도 그걸 알고 있잖아. 어제 저녁 내가 엄마한테 주고 왔어라고 말했잖아. 그리고 급여를 그녀에게 맡기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래도 엄마가 엄마.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너는 항상 너의 엄마만 생각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 상황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한번 생각해 봤어? 결혼식 피로연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돈을 갈취하려고 소란을 피우고 남편은 그냥 참아달라라고만 말해? 민준이 입을 막았다. 그의 눈에 죄책감이 보였지만 곧 다시 엄마가 아빠를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우리를 키웠어. 그래서 우리를 짓밟아도 되는 건가? 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난주 엄마가 내 직장을 찾아가 유진이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아라고 말해서 상사한테 불만을 제기했잖아. 그때도 너는 모른 척했어. 오늘도 이래? 민준. 나는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아. 그는 입을 벌리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바람이 불어 내 결혼복 치마를 흔들고 멀리에서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민준을 쳐다보며 마음을 단념했다. 이 남자는 절대로 나를 지켜주지 못할 거다. 지금 이 순간 결혼은 끝났고 이제는 복수만 남았다. 민준, 이혼하자. 내가 말했을 때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뭐? 라고 말하려 했지만 나는 이미 뒤로 돌아 피로연장으로 갔다. 이제는 그의 반응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피로연장의 분위기는 이미 엉망이었다. 이숙자 씨가 친척들에게 이 며느리가 정말 못 배우다 돈 때문에 심술을 부린다고 말하며 헛소리를 피우고 어떤 친척는 시어머니도 좀 심하잖아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입을 다무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런 광경을 보며 속이 쓰렸지만 이제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챙겨 앞문으로 향했고 영진이 달려와 유진아, 어디가? 라고 묻자 나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라고 말하며 문을 열었다. 밖은 햇살이 좋은 날이었지만 나의 마음은 캄캄했다. 결혼복을 입은 채 거리를 걷는 나를 사람들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차량 주차장에 갔고 내 차를 열어 앉았다. 결혼복의 트레인이 좁은 차 안에서 구겨지지만 나는 신경 쓰지 못했다. 차 안에서 안경을 꺼내 썼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이제 울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고 저장해 둔 변호사의 연락처를 찾았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제가 이유진인데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싶어요. 그리고 증거 수집도 필요해요. 전화를 받은 김 변호사는 이유진 씨, 어제 결혼식을 축하드렸는데 라고 말했다. 나는 결혼식 현장의 일을 간략히 설명했고 변호사는 금방 진지해졌다. 그렇군요. 이혼 소송은 물론 재산 분할과 관련된 증거도 확보해야 해요. 지금 당장 만나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그래요. 나는 차를 시동 걸었고 피로 연장을 뒤로 두고 도로로 나갔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결혼복을 입은 채 이렇게 도망치는 모습이 우스울 수 있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과거를 돌아보았다. 김민준과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다. 그는 부드러웠고 세심했어. 하지만 그의 부드러움은 오직 시어머니 앞에서는 무력해졌다. 처음 이숙자 씨를 만났을 때 그녀는 유진이 가족 배경이 평범한 애라고 말하며 나를 무시했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이 드레스 너무 비싸다, 식당 장소 안 좋다고 끊임없이 불평했다. 나는 그냥 참았다. 민준이 엄마가 익숙해지면 좋아질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숙자 씨의 굴욕과 민준의 무력은 나를 깨웠다. 여성은 스스로를 지켜야 하고 악을 용납하는 건 더 큰 악을 낳는다. 차가 변호사 사무실로 다가갔다. 나는 결혼복을 입은 채 차에서 내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괴롭지만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걸었다. 이제는 과거의 나를 잊고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 길에는 이숙자 씨와 김민준에 대한 복수가 포함되어 있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은 깨끗하고 정리된 모습이었다. 나는 결혼복 위에 가져온 재킷을 걸치고 의자에 앉았고 변호사는 이유진 씨, 차분히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노트북을 열었다. 나는 결혼식 현장의 충돌, 혼수 결제 내역, 이숙자 씨의 급여 통제 요구, 그리고 과거 그녀가 한 괴롭힘들을 모두 설명했다. 이혼 소송은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하려면 증거가 중요해요. 김 변호사는 펜을 쓰며 말했다. 혼수 결제 내역, 시어머니가 남편의 급여를 관리하려는 시도, 그리고 과거 그녀가 씨를 괴롭힌 증거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야 해요. 네, 알겠어요.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혼수 결제 내역은 여기에 있어요. 어제 저녁 김민준이 이숙자 씨에게 주기 위해 결제한 거예요. 변호사는 스마트폰을 보며 확인했다. 좋아요. 이건 중요한 증거예요. 그리고 김민준 씨의 급여 입금 기록도 필요해요. 시어머니가 그의 급여를 이체하려는 행적이 있다면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해야 해요. 그런데 은행 거래 내역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나요? 김민준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만약 부부 공동재산과 관련된다면 변호사로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김민준 씨의 개인 계좌는 조금 어렵지만 만약 시어머니가 그의 계좌에 접근한 흔적이 있다면 법원에서 증거 제출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우선 김민준 씨와 이숙자 씨의 계좌 정보, 그리고 지난 6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가능한 한 많이 모아보세요. 나는 노트에 적었다. 그리고 과거 이숙자 씨가 내 직장에 찾아가 불만을 제기한 거 어떻게 증거로 삼을 수 있나요? 상사나 동료의 증언을 받거나 회사의 CCTV 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좋아요.
변호사는 말했다. 하지만 이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일단은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까지 혼수 결제 내역, 당신의 계좌 기록, 그리고 김민준 씨와의 메시지 중 시어머니 관련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네, 알겠어요. 나는 사무실을 나갔다. 결혼복을 입은 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건 불편했지만 시간이 촉박했다. 먼저 은행에 갔다. 내 계좌에서 60만 원이 결제된 내역을 인쇄받았고 직원에게 이 결제가 타인 계좌로 이체된 걸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고객님, 타인 계좌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럼 이 결제가 수신자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됐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보고 네, 정상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걸 인쇄받아 저장했다. 이것이 이숙자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첫 증거다. 그런 다음 카페에 들어가 김민준과의 카톡 기록을 살펴봤다. 엄마가 우리 급여를 관리해주고 싶어 엄마가 혼수를 안 받았다고 해. 엄마가 너를 안 좋아해도 참아줘. 이런 메시지들이 여러 개 있었다. 이것들도 모두 캡처해서 저장했다. 저녁 무렵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보냈다. 변호사는 잘 모았어요. 다음 단계는 김민준 씨의 급여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거예요. 내일은 은행에 다시 가서 상담해보세요라고 회신했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지만 잠들 수 없었다. 복수의 첫걸음을 내디뎠고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 없다. 이튿날 아침 은행에 갔다. 이번에는 김민준이 입사한 회사에서 급여를 입금하는 계좌 관련 상담을 받으려 했다. 은행 직원은 고객님, 타인의 계좌 정보는 확인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지만 나는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를 보여주며 이 계좌의 주인인 김민준 씨가 제 남편이고 시어머니가 이 계좌의 돈을 불법적으로 이체하려고 하고 있어 법적 절차에 따라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해라고 설명했다. 직원은 서류를 보고 상사에게 연락했다. 30분 정도 기다린 뒤 상사가 나를 만났다. 이유진 씨. 김민준 씨의 계좌는 지난 3개월간 매달 15일에 450만 원이 입금되고 입금된 직후 300만 원이 이숙자 씨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어요. 정말인가? 나는 눈을 떴다. 이숙자 씨는 이미 민준의 급여를 탈취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결혼식에서도 나의 혼수를 갈취하려 한 건가? 네. 이체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어요. 상사는 말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제공하려면 김민준 씨의 동의나 법원의 증거 제출 명령이 필요해요. 법원 명령은 변호사가 처리 중이에요. 지금 당장 이 이체를 막을 수 없나요? 만약 불법 이체로 의심된다면 임시 동결을 신청할 수 있어요. 상사는 말했다. 변호사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24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변호사는 바로 서류를 준비하겠어요. 오후에 은행에 함께 가요라고 말했다. 오후 2시. 변호사와 함께 은행에 갔고 임시 동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은행 측은 내일 아침까지 동결 처리할게요라고 약속했다. 저녁. 김민준이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화가 난 것 같았다. 유진아, 내 계좌가 동결됐어. 너 한 거지? 왜 그래? 동결됐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도 이상해. 매달 너의 급여 300만 원이 이숙자 씨 계좌로 이체되는 거. 너도 알고 있었어? 전화 그쪽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건 엄마가 내 돈을 관리해주는 거야? 나도 모르는 건 아니야. 관리. 그럼 왜 안 말했어?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결혼 전부터 너의 급여가 시어머니에게 갔어? 그럼 우리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할 거였어? 그냥 나 혼자 버티는 거? 엄마가
엄마가 빚이 있어서 그래?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엄마가 아빠 때문에 빚을 졌어. 그래서 내가 도와주는 거야? 나는 너에게 말하기 싫었어. 그래서 나를 속였어? 나는 웃음을 쳤다. 결혼식에서 혼수를 갈취하려 한 것도 빚을 갚기 위해서? 김민준, 너는 정말, 유진아, 미안해. 그래도 계좌 동결을 풀어줘. 엄마가 빚을 갚아야 해. 안 돼. 나는 단호히 말했다. 이 돈은 불법적으로 이체된 거예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동결된 상태를 유지할 거야. 그리고 이혼 소송도 진행할 거니까. 이제는 서로 간섭하지 말자. 나는 전화를 끊었다. 바로 이때 이숙자 씨가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폭발적으로 분노했다. 이유진, 너 이년아. 내 계좌도 동결됐어. 너 한 거지? 당장 동결 풀어. 안 그러면 너한테 큰일이 생길 거야. 아줌마, 말 조심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불법으로 남편의 급여를 탈취한 건 너야? 이제는 법에 맞게 처리될 거니까 준비해 둘. 나는 전화를 끊고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차갑지만 내 마음은 뜨거웠다. 첫 번째 공격이 성공했고 이제는 이숙자 씨와 김민준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힐 차례다. 임시 동결 처리가 완료된 다음 날 변호사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다. 이유진 씨, 이숙자 씨의 계좌에도 빚 관련 이체 기록이 많아요. 대부분 고리 대출업체에 갔어요. 이 문서로 그녀가 빚을 숨기고 재산을 탈취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이숙자 씨는 평소 착한 시어머니, 단독 양육하는 어머니 이미지를 내세우고 계잖아요. 변호사는 말했다. 이 이미지를 깨뜨리는 게 중요해요. 친척들과 김민준 씨의 직장에 이 사실을 전달하면 그녀의 사회적 지위가 흔들릴 거예요. 나는 그 말에 동의했다. 이숙자 씨는 항상 친척들 앞에서 민준이 아빠를 잃고 불행했어 나는 아들 위해 모든 걸 바쳤어라고 말하며 동정을 구했고 민준의 직장에서는 성실한 어머니로 알려졌다. 이제 이 거짓말을 깨뜨려야 한다. 나는 변호사로부터 받은 증거를 정리했다. 이숙자 씨의 대출 기록, 민준 급여를 이체한 거래 내역, 그리고 결혼식에서 그녀가 소란을 피운 장면을 촬영한 영상, 영진이 나를 위해 찍어준 것, 이런 것들을 모두 문서 파일로 만들었다. 먼저 친척들에게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이숙자 씨의 진실이라고 적고 문서 파일을 첨부했다. 내용에는 이숙자 씨는 고리 대출로 인해 빚을 졌고 아들 김민준의 급여를 불법적으로 탈취하고 있으며 결혼식에서 며느리의 혼수를 갈취하려고 소란을 피웠다라고 간략히 설명했다. 그리고 김민준이 일하는 회사 인사팀과 상사에게도 동일한 이메일을 보냈다. 민준은 회사에서 가정에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의 직장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메일을 보낸 지 하루도 안 돼 반응이 왔다. 먼저 삼촌님께서 전화를 걸었다. 유진아, 이메일 내용이 진실이야? 숙자아가 그렇게 할 수 있나? 네. 삼촌님. 증거 모두 있어요. 만약 의심되면 확인해 보세요. 어이쿠. 이런. 삼촌님은 한숨을 쉬었다. 친척들 사이에서 이미 큰 소란스러워졌어. 몇몇 사람이 숙자아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그녀는 망설이면서 대답을 못해. 이제 그녀의 말을 아무도 안 믿어. 그 다음 민준의 동료인 박 씨가 카톡으로 연락했다. 이유진 씨. 이메일 내용을 봤어요. 회사에서도 이제 김민준 씨에 대해 이야기가 많아. 상사들도 의아해하고 있어. 이숙자 씨가 예전에 회사에 와서 민준이 월급을 잘 관리해줘야 해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겠어.
나는 이 소식을 듣고 안도했다. 이숙자 씨의 거짓 이미지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친척들에게 혐오받고 민준의 직장에서도 평판이 나빠졌다. 이는 그녀에게 큰 타격일 것이다. 저녁, 이숙자 씨가 카톡으로 혐오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이유진, 너 이년아. 내 평생을 망쳐놨어. 너 때문에 친척들도 날 피하고 민준이 직장도 망할 거야. 너한테 복수할 거야. 나는 메시지를 보고 아무 느낌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해야 할 대가다. 나는 메시지를 지우고 변호사에게 다음 단계를 상담했다. 이제는 법정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할 차례다. 이숙자 씨의 사회적 지위가 무너진 지 일주일 뒤, 김민준이 나의 집 앞에 왔다. 나는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옷은 구겨졌고 표정도 지친 모습이었다. 유진아, 미안해. 그는 무릎을 꿇었다. 모든 걸 알았어. 엄마가 빚을 졌다는 거, 내 급여를 탈취했다는 거, 결혼식에서 너를 모욕한 거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너를 속이고 지켜주지 못해서. 나는 그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이제 후회하느니 늦었다. 엄마는 아빠를 떠나보내고 너무 외로웠나 봐. 문서 그래서 빚을 내고 나의 급여에 의존하게 됐어. 민주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그래도 너를 그렇게 모욕해서는 안 됐어. 결혼식에서 너가 결혼을 왜 계속하나요? 라고 말할 때 나는 정말 죄책감을 느꼈어. 하지만 나는 겁이 나서 말을 못했어. 그래서 이제 왜 왔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유진아, 다시 시작하자. 그는 눈을 바라봤다. 이혼은 하지 마. 엄마는 이제 빚을 갚기 위해 일을 시작했어. 내 급여도 내가 관리할 거고 다시는 너를 아프게 하지 않을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시 행복하게 살자.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웃음을 쳤다. 처음 만났을 때의 너는 부드러웠고 다정했어.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 모습을 잃어버렸어. 김민준, 나는 이런 너를 원하지 않아. 너의 후회는 너의 문제고 나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아니, 유진아, 제발. 그는 손으로 내 팔을 잡았다. 나는 너를 사랑해. 아직도 사랑해. 이번만은 용서해줘. 우리가 함께 해줘. 사랑. 나는 그의 손을 떼었다. 사랑이란 그렇게 쉬운 건가? 너는 시어머니가 나를 모욕할 때, 나를 속일 때, 나를 아프게 할 때, 한 번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결혼식에서 나는 온 세상 앞에서 수치를 당했어. 그때 너는 참아달라고만 말했어. 지금 이제 사랑해라고 말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건가? 민준이 입을 막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보였다. 김민준, 이혼 서류는 이미 제출했어. 나는 말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우리 사이는 끝났어. 너의 후회는 너 혼자 감당하라고. 나는 더 이상 너와 이숙자 씨와 관련된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아. 유진아, 제발 가세요. 나는 문을 닫으려 했다. 유진아. 그는 크게 외쳤다. 엄마가 너를 해체할 거야. 그녀는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너를 복수하려고 할 거야. 너를 지켜주고 싶어. 나는 스스로 지킬 수 있어? 나는 단호히 말했다. 이제 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 나는 문을 닫고 등을 대고 서 있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는 참았다. 이제는 김민준이라는 사람도 과거의 일이 됐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혼 소송이 열렸다. 법정은 차분하고 검은색 법복을 입은 판사가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숙자 씨와 김민준은 원고석 맞은편에 앉았고
나는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앉았다. 판사가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변호사는 우리가 모은 증거를 제출했다. 혼수 결제 내역, 이숙자 씨의 대출 기록, 민준 급여 이체 기록, 결혼식 현장 영상, 친척들과 민준 직장에 보낸 전자우편 내용기 모든 것이 법정에 제출되었다. 판사님, 이 증거들을 통해 이숙자 씨가 피고인 김민준 씨의 급여를 불법적으로 탈취했으며 원고 이유진 씨를 결혼식에서 모욕하고 재산을 갈취하려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다. 또한 피고인 김민준 씨는 이러한 행위를 방관하며 원고에게 정당한 배우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인정하고 재산 분할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해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이숙자 씨는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아들 위해서만 그랬어. 이유진이 나를 미워해서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야. 하지만 판사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증거를 세심히 확인했다. 이숙자 씨, 거래 내역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판사는 민준급여가 이숙자 씨 계좌로 이체된 기록을 보여줬다. 이숙자 씨는 입을 떼지 못했다. 결국 눈물을 흘리며 빚을 갚아야 했어. 라고 말했다. 그 다음 김민준이 증인으로 나섰다. 판사님, 모든 게 사실입니다. 엄마가 빚을 탔고 내 급여를 탈취했어. 이유진아를 모욕한 것도 사실이고 나는 이 모든 걸 방관했습니다. 이혼을 인정해주세요. 재산 분할도 이유진아에게 유리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변명이에요. 판사는 모든 증거와 진술을 종합한 뒤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원고 이유진 씨와 피고인 김민준 씨의 이혼을 인정한다. 판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숙자 씨가 피고인 김민준 씨의 급여를 불법적으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은 원고와 피고인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여 분할한다. 또한 이숙자 씨는 원고 이유진 씨에게 모욕과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배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법정에서 이런 판결을 들었을 때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된 감동의 눈물이었다. 이숙자 씨는 울며 불공평해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김민준은 나를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법정에서 나왔을 때 변호사가 축하합니다. 이유진 씨,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고 혼자 길을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이혼 판결이 난 지 3달 뒤 나는 새로운 집을 구했고 새로운 직업도 시작했다. 이전에는 회사원으로 일했지만 이제는 항상 꿈꿔왔던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었다. 집은 작지만 깨끗했고 창문을 열면 푸른 나무들이 보이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오늘은 첫 프로젝트를 완성한 날이다. 클라이언트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라고 칭찬해줬고 급여도 잘 받았다. 저녁, 친구 영진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유진아, 정말 잘 됐어. 영진이 축하해줬다. 이제 너는 정말 자유롭고 행복해 보여. 그때 결혼식에서 그렇게 용감하게 싸워줬어야 했어? 그때는 정말 겁이 났어.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서 잘 됐어. 혼자라도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걸 배웠어. 그럼 이숙자 씨와 김민준은 지금 어떻고 있어? 이숙자 씨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나는 말했다. 김민준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어. 가끔 카톡으로 인사를 보내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아. 이미 지나간 사람이니까? 그래, 그래야 해. 영진은 말했다. 유진아,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해.
그래. 나는 웃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과거의 아픔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통해 성장한 나를 볼 수 있었다. 결혼식에서의 굴욕, 이숙자 씨의 모욕, 김민준의 무력, 이 모든 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고 자신이 디자인한 작품을 보았다. 이 작품은 내가 겪은 아픔과 성장을 담고 있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작품을 만들고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어느 날 길을 걸을 때 김민준과 이숙자 씨를 봤다. 그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있었고 이숙자 씨는 이전보다 훨씬 낮아진 모습이었고 김민준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았지만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다. 나는 그들을 쳐다보며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들은 이미 나의 삶에서 사라진 사람들이었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노트북 화면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는 과거를 잊고 새로운 나의 시작을 즐기는 시간이다. 여성은 스스로를 지켜야 하고 악을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나는 미소를 짓고 노트북에 계획을 이어 적었다. 앞으로의 삶은 아름답고 자유로울 것이다. 이야기 끝.